네, 지난 일주 동안 재미수다를 못했던 여러분이 금단을 느끼신 것 같아서 오늘 일본 얘기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일본 얘기의 최고 화두는 스가와 아베의 혈전이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나면서 뭐 아베가 뭐 구속된다, 뭐 정치 생명이 끝난다, 어쩐데 하는데 사실 여기 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25년짜리 삼국지입니다, 거의. 삼국지가 25년짜리 삼국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일어나는 엄청난 정치적인 투쟁과 전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종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다 70세거든. 응?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그닥 나이가 젊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25년이 넘도록 좀비질을 하면서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좀비질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정치와 경제를 고스란히 그 상태에서 퇴보시키고 있었던 건데 자 얘네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정치인이 27년째 지네들끼리 이 식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일본의 경제와 국민들의 어떤 그 보건을 비롯한 방사능을 비롯한 이 생명의 위협이 극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저씨 아저씨가 너 지금 일본에 희망 없으니까 빨리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짐 로저스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지난 25년간의 풀스토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아베가 최장수 총리를 기록을 세웠죠. 아베도 관종이야. 일본 역사에 뭔가를 자기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최장 기간부터 시작해서 단일 임기 최장 기간 뭐 기타 모든 부분 안에서 기네스북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이제 무리한 기네스북에서요? 이게 기네스북에 달아줄지 모르겠지만 일본 안에선 기록이 되니까. 네. 통산 3,188일간을 재임했고요. 그러니까 연달아서는 2,822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하게 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기억이 아베밖에 안 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근데 이제 이 아베 주변에는 아베의 강력한 우군과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아베도 처음부터 힘셌던 사람은 아니야. 네.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그동안 부총리 자리를 지켜왔다. 네. 아소다로입니다. 아유, 아소다로. 그 아소탄광 사업주의 아들이죠. 네. 아버지 때부터 징용 관련한 같은 온갖 전범 기업으로서 악질을 다해온 이 아소다로가 사실상 가장 큰 파트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스가, 지금의 스가 현 총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자민당 간사장을 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나가이 히데요시인가? 아무튼 뭐 나가이 간사장 요 네 사람이 지난 25년 동안 일본 정치를 전부 다 해먹었다는 겁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네, 니카이 도시히로. 네. 제가 혹시 이름을 헷갈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주인공은 요 네 사람이니까. 니카이 도시히로 이분 연세 겁나 많아요. 1939년생이야. 아유, 일본도 아이고 어르신들 장난 아니네. 지나치게 오래 사는데 심하게 어르신들. 지금 사실상 일본 안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니카이 도시히로입니다. 총리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베가 처음에 그 정권의 장으로 올라왔을 때는 일단 아베도 별반 힘이 없었어요. 정권의 장,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네, 처음 총리가 처음 됐을 총리가 됐을 때. 2006년 9월 26일. 그래서 이 2010년 9월 6일 날 2006년도에 이거를 시작할 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베 정권을 같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수상으로 나갔을 때 그 투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를 이겼어요. 근데 결선 투표 가갖고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베와 아소와 니카이는 막강한 파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똘마니처럼 의원연맹의 이렇게 그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3대가 정치를 하던 명문 가문집 사람들이고 쟁쟁한 파벌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똘마니로 따라다니던 사람이 스가였어요. 스가 요시히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셋은 힘센 친구야. 근데 하나는 가방 들고 다니던 가방 못지였지. 그게 스가야. 그게 스가야.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처음 정권이 시작됐을 때 이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출범을 시킨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정권을 출범시키고 2006년도에 정권 출범 당시에 그 당시부터 관방장관을 스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스가가 또 그 사무실 임대료 관련한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말하자면 그 자리를 못 꿰차고 말하자면 당 안에서 그냥 잠시 숨어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관방장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치면 그 거의 국방부 장관? 아니. 그럼 뭐지? 외모 이거를 외교?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국정홍보처 같은 건데 국정홍보처인데 거의 대통령의 대변인 플러스 그렇지. 비서실장 비슷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방장관이 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 브리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거지. 그렇지. 일본 정부의 그냥 일본 정부의 모든 상황과 관련된 공식적인 얘기가 관방장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방장관은 군은 정보기관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정 청취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각조사실이라 그래갖고 내각에서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내각조사실의 정보를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기부장하고 그러네요. 비슷한 국정원장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신복한테만 줘야 되는 자리야. 그렇죠. 최측근이 들어와야지. 왜냐하면 온갖 비리나 그 부패 혐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쪽에서 마사지를 해서 그게 그렇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원래 주기로 했었다는 거는 얘는 평생 내 가방 못지라고 하는 기본 파운더리가 들어 있었는데 얘는 평생 내 뒤통수를 칠 수 없는 아이야. 그렇지. 왜?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파벌이 없으니까. 내 부하다. 너는 평생 부하다. 얘는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부하가 그러게. 될 수 없어. 저는 부하가 아, 아닙니다. 새끼. 야, 주택자. 우리 중에 유일한 재산세 내는 아이, 저런 부하를 거느리고 있네. 그렇게 자꾸 주택자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그 21억 전세 못 산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거 털고 나면 2억도 안 될 거 저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자리를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베가 권력을 잡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제 아까 나카이 도시히로의 양보를 통해서 얻은 권력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1차 도망가죠. 얘는 건강이 정기적으로 나빠. 딱 1년 만에 정말 딱 1년 만에. 그래서 먼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새로운 내각이 들어와요. 이게 자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쪼가리 내각은 딴 사람이 하고 정식 내각에 들어왔을 때 다시 새 친구가 힘을 모아서 새 친구가 가방 못지않아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아소다로로 총리를 배출해냅니다. 아소다로. 네, 여기에서 이제 총무처와 관방장관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한테만 가방 못지가 아니라 아소한테도 가방 못지야. 그 세 명한테는 다 가방 못지야. 늘 그렇지, 늘 가방 못지. 예리하네. 네. 이게 이제 옛날 친구에서 이시연이 가방 들고 따라다니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일단 센 애들은 센 애들끼리만 다닐 수 없어. 왜? 누구 한 놈은 시다바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뒷사거리 해야 돼. 뒷사거리 해줘야 되는데 센 놈은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리고 또 센 놈은 가방 못지 시키면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키는 더 크다 이러면서 개긴단 말이야. 난 너의 부하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방 얘기한단 못지 말이죠. 말고 우리나라 말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계속 뭐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시다바리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게. 야 우리 지금 일본 얘기 하잖아. 아 그런가요? 원어를 써주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시간에는. 네. 아무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같이 권력을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 나눠오는 겁니다. 꼬봉, 똘마니, 뭐, 이것도 셔틀, 또 따까리, 여러분, 뭐 이런 가방 셔틀 요즘 같은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얘들 영어 못해요. 쫄따구 네. 쫄따구. 여러 가지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소도 실패합니다. 네, 뭐 정책을 제대로 했겠어?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민당 집권이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네, 민주당. 이제 민주당을 연합 정권이 사실 그렇죠. 따지면 응. 간나오토 총리를 위시로 한 연합 정권이 생겨나게 돼요. 하토노 야마 유키오 음. 당시의 총리가. 그래서 이제 그 암울한 시기에 얘네들이 이제 권력의 일선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 정권이 정치를 좀 잘했으면 잘하고 있었어요. 이제 소비세도 올려가면서 지금 이대로 그 팽창 재정 안 된다, 국채 줄여야 된다, 세금 올려야 된다, 부실기업 정리해야 된다, 공무원들 산만하니까 전부 다 숫자 줄여야 된다 이러고 대대적인 강도 높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하는 엄청난 사고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음모론이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있어서도 아이고야. 총리가 빨리 바닷물 집어 넣어라, 빨리 식혀라 터지기 전에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장이 전화가 안 되고 담당 직원이 책임을 못 진다고 안 하고 도쿄전력이 원래 관리 회사였죠.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지금 같은 방사능 노출 사고를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 이틀 동안 총리의 어떤 역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시는. 근데 이러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밀려났던 관료들에 의한 일종의 내부적인 반항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연합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고의적인 방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또 그 당시에 동일본 전력이라는 회사가 말은 그 사제 기업이지만 미국 그 제네랄 인력도 지휘하고 같이 이 도시바하고 같이 뭐 차세대 원자로 뭐 이런 거를 만들고 그 실험하는 과정 중에 3, 4번 원자로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그건 제껴두고 나도 아무튼 총리는 빨리 바닷물 부어서 어떻게든 식혀서 이 상황에서 끝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원전 시설 다 날려요 이러고 버티다가 지금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와 관계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스가를 비롯한 얘네들이 연합 정권을 강렬하게 비난해대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료들이 참여하면서 이 정권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2012년도가 돼서 말하자면 총리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아베 신조가 네. 2012년 12월 26일에 총리로 다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단합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시바 시게루가 1위를 했습니다. 예선에서는. 근데 또다시 본선에 가고 뒤집혀진 거예요. 그게요, 항상. 결선 투표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출마는 서이서 해. 그래서 2위 되잖아. 서이서 해. 네, 3명이서 하고 아까 얘기한 아소나 나카이나 아베가 서이서 하고 2위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서 밀어갖고 우리끼리 해먹자.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삼국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기를 마친 게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임을 한 거잖아. 사임을 한 상태에서 이게 다시 총리가 되는 사상 초유의 장기 집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년째야. 2006년대부터 엮어오던 관계잖아. 얘네들이 그 과정 중에 한번 뜨거운 맛을 봤잖아. 뺏겼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명박이 우리 이 민주정권 10년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놓듯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자라고 일종의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을 실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의 쫄망을 부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파벌들끼리 자리 나누기.
쉽게 하면 아까 그 세 파벌, 스가까지 포함해도 네 파벌이잖아. 이 네 친구들끼리 모든 강요 자리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하나도 안 나눠주고 세상에. 지네들이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협치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당내 다른 계파도 좀 나눠주고 야당도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들이 한 12개 가지고 한 7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관례였거든. 그런 거 없어. 전부 19개 다 우리 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연합정권 안에서 그동안 이제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꼽혔던 관료들에 대한 기용을 대폭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이 공무원들을 다 늘려갖고 어디에 몰아넣냐? 관저에다 몰아넣는 겁니다. 관저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관저. 의회나 어디 의원 내각제 의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그 국가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리 관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저 안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관저라 그러면 뭔가 총리 집에서 이게 도와주는 집사 그렇죠. 같은 의미잖아. 이걸 1200명으로 늘려요. 1200명. 예, 한 200명 수준에서 이걸 1200명, 1300명까지 늘립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집안에 그 사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갈 수 있어? 관저가 큰가? 너는 걔들을 다 그 안에서 근무시키려면 가정부를 뽑지. 삼천궁녀야? 걔들을 다 안에 데리고 있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속으로 그만큼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600명,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의 숫자들을 내각 감사실이라, 그러니까 총리 산하에 내각 감사실이라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업에서부터 공무원, 뭐 장관, 정치인들을 사찰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야? 근데 검찰도 아니고 총리가 자기 직속 비서실을 통해 갖고 관저에 있는 비서들을 시켜가지고 일본 안에 있는 주요 모든 인사들을 사찰한 거예요. 윤석열이야? 그런 거지. 거의 그런 느낌인 거지. 이 과정 중에 이제 스가가 관방장관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관방장관 전문인 거야. 벌써 한 번은 낙마했지만 벌써 두 번째 관방장관이고 또 최장기간 했잖아. 이 맞아요. 관방장관이 돼서 나가이라고 하는 경제산업성 출신 비서관하고 둘이서 완전히 일본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료 조직을 이제 움켜쥐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유 관방장관을 겸하면서 공무원 인사권을 작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뺏어갖고 와요. 그러면 자 정보 다 들어온다 그랬지. 그 정보 이외에 별도로 내각 사찰실 운영했지.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임명권까지 손에 쥐었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아까 얘기한 나가이 비서관을 통해서 관저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정책들이 아베노믹스라든지 올림픽 유치라든지. 올림픽. 예. 왜냐면 올림픽을 이제 그 12년 되자마자 바로 올림픽 유치에 나섭니다. 왜? 지금에 있는 그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카이 간사장. 아니 니카이 간사장이고 간사장이고 예. 나가이라고 하는 비서관 있어. 그건 그 잘 안 알려진 관료야. 올림픽 유치를 2013년도에 나서는 거예요. 그 당시 올림픽 유치를 경쟁하고 있던 국가가 터키하고 부산입니다. 자칫했으면 우리가 2020년 큰일 날 뻔했네. 사실 터키랑 둘이 붙었으면 몰라. 유치해버렸을지도 몰라. 근데 아베가 끼어들어서 네, 온갖 돈질을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 올림픽을 뺏어갑니다. 거기에 오사카에서 열리기로 한 엑스포도 뺏어가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일본이 관광으로 해갖고 이걸 먹여 살릴 거고, 이 관광을 통해 갖고 벌어들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와 가장 큰 경제 이벤트들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땡겨 갖고 오는 겁니다. 뇌물 엄청나게 써가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비리를 하면서 이제 4인방이 어떻게 돈을 나눠 먹었냐를 봐야 돼요. 자, 아소는
계속 국방장관을 국방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수 장비를 도입하고 군수 장비를 말하자면 국가 예산으로 자위대를 비롯한 군수 장비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KF-35 같은 거를 막 140대까지 막 사는 거야. 네. 그 전투기? 미국 전투기? 미국 전투기를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로 그렇죠. 130대씩 사고 세상에. 그거를 얹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수송함이라고 불리는 경항모 사이즈의 배들을 막 짓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던 그 전투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다 취소를 해버려. 오. 개발비 들 돈 있으면 그냥 사. 어. 왜?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네. 혹시 그 아까 스가와 함께 꽁짝이 맞았던 비서관이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 이마이 비서관이군요. 네. 아, 나가이가 저는 아니고. 나가이라는 다른 비서관이 네. 있었나? 이마이 했는데? 비서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일본 이름이잖아. 네. 이마이 씨가 이해해 주세요. 네. 송 작가님이잖아요. 그 이해가 더 빠르겠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방사능은 덮고 올림픽은 강행하고 그리고 관광으로 해갖고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그리고 이제 아소는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무기 도입과 관련된 강성 발언들을 하면서 자위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방 예산을 쏟아붓게끔 만들죠. 아베는 맞아. 그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 2차 집권 후에 그렇죠. 방위성의 예산이 매년 증가해요. 생각을 해봐봐. 이게 원래 비행기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7천억 정도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그래서. 풀옵션으로 1조에 살게요. 막 이러고 나서는 거지. 야. 막 이러고 사니까 그래? 근데 몇 대 살 거야? 이거 니네들이 이거 구입하고 뭐 조립하고 운영하려 그러면 그래도 그 최소한 정비창도 운영하고 뭐 우리한테 풀옵션으로 다 주세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정비부터 시작하고 이거 다 우리가 다 담당하고 앞으로 조립 생산까지 우리가 라이센스를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는 자체 개발 안 하고 니네들 거 바라서 조립 공장 할게요. 그러면서 자체 공격 라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게 K-35가 사실은 그 10개국이 함께 그 개발에 참여한 거거든요. 예. 근데 다 나갔어. 하도 개발도 안 되고 성능이 떨어지고 자꾸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F-35가 가장 빠르게 배치된 나라도 일본과 미국이긴 한데 1호 사고도 그 사고가 1호 추락 사고도 일본에서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추락했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잔해 건져가기 전에 찾아야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 근데 아직도 못 찾았다. 내가 보기엔 건져갔어. 건져갔지. 건져갔어. 혹시 우리가 건져온 거 아닐까? 우리가? 그래갖고 KF-X 만드는데 쓴 거 아닌가? 아무튼 네 그때 사고 원인과 기체 일부는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일들을 저지른 거고요. 아베는 내수적으로 또 신나게 돈을 해 먹습니다. 네 일본의 새로운 신간선이라고 하는 오사카와 도쿄를 연결하는 지하 자기 부상 열차 사업을 해가지고 90조를 땡기죠. 네. 세상에. 이 놀라운 사업에 친구가 당연히 늘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걸로 해갖고 이제 35조 원 정도를 미리 설계비로 땡겨서 씁니다. 원래 이제 2020년도 전후로 해갖고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진척 사항이 없어요. 설계만 30억 쓰고 마른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로 하기로 했던 이 지하 구간으로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우기로 했던 이거를 설변을 하고 35조를 쓰고 35조. 이미 다 쓰고 90조 중에. 이걸 설변을 해갖고 다시 일반 생간선으로 바꿔갖고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조 예산을 세웠다가 35조로 설계비를 설계비를 35조를 쓸 수 있나 아무튼 그걸 한 다음에 준비하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신칸센으로 가자. 야 이거는 이명박도 울고 갈 대단한 거죠. 이명박은 땅이라도 파기라도 했잖아. 파는 처리를 얘는 설계만 해갖고 35조를 땡긴 거예요. 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땡겼네. 와. 그리고 그것뿐만이 와. 아니라 이제 그 이외에 있는 게 머리못 학원 국유지 팔아난 게 껌값이고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이거 당시에도 껌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2017년에 이제 75% 까진 가격으로 넘겨주고 그나마도 대출로 해갖고 거의 공짜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죠. 들통 나갖고 결국 담당 공무원만 자살하고 없어졌어 이거. 그래. 담당 공무원 자살했어. 그다음에 이제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씹어댔는데 증거 없다. 자료 없다. 나는 돈 준 적이 없다. 국회에서 위증만 33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33번 하고 이번에 지금 검찰이 도쿄지검 특수 일부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 이외에도 코로나 대책 초반에 안 하고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합산 안 하는 방식으로 맞아. 그 벌리다가 유람선. 네, 세계적인 배양 접시를 만들어 버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늦은 게 이미 이제 오키나와 맨 밑에 오키나와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온 배를 그때 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이미 오키나와에서부터 이제 치솟아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이라 못 막았죠. 아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국민들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카를로스 곤 강제 억류하다가 카를로스 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일본 잘못했네, 말도 안 되는 감금하고 강요했네, 배상금 물어줘 이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올림픽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1년 연기 상황으로 갔죠. 야, 근데 올림픽 진짜 아베가 우리나라 살렸네. 그렇지. 진짜. 그 부산이 유치했으면 어쩔 부산이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와. 그 올림픽 유치에 대한 또 다른 또 비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아베가. 이게 원래 21년이 아니라 22년으로 연기하자고 IOC가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1년 만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코로나가. 네, 2년을 하자는데 아베가 극구 1년만 하자 그랬습니다. 왜? 자기 임기가 9월 달이니까. 그렇죠. 7월 달에 끝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까운 돈을 IOC에 네, 줬어? IOC에 2조는 주고 1조는 코로나 방역 비용으로 쓴다고 땡겨가지고 3조 원의 추가 예산 비용을 준 겁니다. 그래서 IOC가 그거를 홈페이지에 딱 걸었더니 아니 그걸 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협의하기로 했다 그래야지. 해갖고 내용이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네. 하지만 실제 돈은 준 겁니다. 그래서 IOC도 2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취소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정상으로 도저히 이게 되질 않습니다. 왜? 유럽이나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 경기를? 못하지. 경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치러지게 된다고 하면 예선전부터 본선 경기를 전부 다 일본 안에서 그냥 벼락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더블 헤더로. 오전에 예선전, 오후에 본선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돈을 너무 많이 처발랐거든요. 또 더군다나 자기 임기 안에 하려고 임기를 이제 한 장으로만 땡긴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힘들어져요. 제일 힘든 건 경제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라니까 갑자기 아픕니다. 네. 갑자기 네. 본인이 아니, 근데 앓고 있던 병이 도지죠. 그때 당시에 보면 진짜 아파 보이던데요? 뭐 피틀거리기도 하고. 병원도 막 가고. 안색도 되게 안 좋아 보여서 이거 죽을 병인가. 변비 있을 때도 안색이 그렇게 되는데. 변비세요? 송 작가님? 차전자피를 드세요. 영국 키키. 간헐적 변비라 괜찮습니다. 영국 키키. 송 작가님이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남아 있는 사람 친구 넷 중에 누구죠? 스가, 아소, 나가이, 니카이. 이 세 사람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1년짜리 남은 거잖아요. 다들 앞으로 내년 9월까지의 임기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년은
친구들 내에서 합의를 유예 기간으로 본 거야. 그렇죠. 총리는 바꾸되 일단 하던 대로 쭉 가자. 그리고 정사는 내년 연말에 해갖고 다시 뽑자. 그때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파의 최강자는 아베겠지만 아베를 제껴놓고 나면 아소가 제일 힘이 센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그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 거죠. 니카이. 니카이. 아, 자꾸 나가이래. 하여튼 나가이 누구야? 모르겠어. 나가 이 새끼야. 네. 내 머릿속에서 나가.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아소하고 니카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죠. 대신에 뭔가 나눠 먹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이걸 나눠 먹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소한테는 도쿄로 오기로 했던 국제금융센터, 앞으로 홍콩이 이 국제금융센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잃었을 때 어디로 올 거냐? 일본으로 이걸 끌어오자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금융 신도시를 하나 짓는 거야. 그거를 도쿄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는 후쿠오카로, 후쿠오카는 아소다로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옮겨주기로 합의를 보고 아소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니카이한테는 고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로 합니다. 고투 트래블이요? 네, 고투 트래블 또는 고투 이트,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왜? 니카이가 일본 여행업회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카이는 애초부터 이걸 나눠 먹을 때 이 여행 비즈니스, 그러니까 투어 비즈니스를 통한 모든 차익을 다 얻어먹기로 한 거고, 그래서 댄스라든지 일본의 대기업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니카이가 수상을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간사장으로서 계속 의원들 관리만 한 이유가 뭐냐? 그와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후속 대책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 들어가는 국비는 사실상 그 니카이의 산하 조직인 일본 여행업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수혈되고 있는 돈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고투 트래블을 하고 고투 이트를 이제 추가로 만들면서 또 고투 이트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해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예약 사이트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왜냐면 내가 예약 사이트한테 5,000원을 예약을 하게 되면 음식값 5,000원을 예약 사이트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 가서 먹어도 1,200원은 예약 사이트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약 사이트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어찌 됐거나 건당 1,200원씩 수수료로 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의 최대 후원자가 이 이투 캠페인을 주관하는 이 예약업 업체였다는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자전거 투어 해가면서 하루에 10,000원씩 막 코인들 싸가지고 그거 환전해서 비싼 집 가서 먹고,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중소업체는 맨날 예약은 500원짜리 무슨 핫도그나 이런 것만 들어오고, 결국 큰 돈 모아서 고깃집 가면 큰 체인 업체만 잘 되고, 이런 수수료로 해갖고 예약 대행 업체는 돈을 버는데 업자들은 오히려 내 돈 내고 팔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각종 기업 보조금을 비롯해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장려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아베가 야, 한국은 뭐 일주일 만에 풀었다는데 왜 우린 빨리 안 돼? 뭐 기명 대조 증명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막 풀어줘라고 하는 바람에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아가는 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정수급자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거 고발해갖고 다시 잡아놓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수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미 중간에서 그 명의
도용해가지고 빼먹고 튀었던 애들이 갖고 간 돈은 구제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보조금 딴 애한테 명의 빌려주고 70만 원 받았다가 결국은 30만 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지금 여행업회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숙박업소, 요식업소, 뭐 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올림픽 열리고 뭐 이런 거 관광 활성화돼서 1000만 명 관광 올 거 대비해 갖고 돈 들인 데에서는 별 효과가 안 날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버티는데도 지들 발표로 마이너스 7%래. 근데 아마 마이너스 20% 가까운 경제 성장률 저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거거든. 응?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스가는 사실상 뭐랄까 1년만 임시로 하기로 하고 정산은 내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기한테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나서가지고 너 너무 외교 못해. 기본적으로 너 지금 코드 한다고 해서 망했지. 뭐 소녀상 한다고 해서 망했지. 한국한테 날 세우다가 망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야 너 외교 하지 마. 내가 외교 대신 할게. 이러면서 갑자기 건강해져가지고 외교를 자기가 맡겠다고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외교하겠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문이 돼갖고 외교를 하겠다는 둥, 차기에 출마를 하겠다는 둥, 차기에 아니면 킹메이커 노릇을 하겠다는 둥 이러면서 승질을 슬슬 긁는 거야 스가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아소는 자기 욕심 챙겼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부라고 해갖고 그거 광장에서 만들면서 도장 다 없애라, 팩스 보내지 마라 라고 막 강요를 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관공서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년도에 정산하기 위해서 임시로 뭘 앉혀놨으면 그냥 앞만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종이 없애는 뭐 어떤 그 개혁 정책을 들고 종이하고 도장을 없애겠다고 치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역으로. 응? 아니 세상에 일본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다 태블릿을 한 대씩 줬다는 거야. 아무도 태블릿을 작동할 줄 몰라. 그래서 옆에다가 태블릿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씩 다 붙여주면서 회의를 한 거야. 그래도 작동이 안 되고 야 나 눈이 침침해갖고 못 읽겠어. 도로 종이로 뽑아와. 이러고 난리가 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일본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송작가 TV 상황하고 비슷하네. 이러니 1년 반을 했는데 엑스스프릿이 왜 잘못된지 몰라. 그거 너무 그렇게 그 심하게 비약하지만 왜 비약이야? 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김으로 인하고 계속 그 약을 올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야 빨리 금융센터에서 발표해줘. 발표하게 되면은 지금 난리 나거든 저쪽에서는.
그 도쿄라든지 기존에 예정돼 있던 다른 파벌들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지율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그걸 일단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은 국제 금융 그 산업의 메카가 되려면은 다른 나라의 금융 업체들, 기업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그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해? 일단 만드는데 SOC 쓰면 그만인데 거기다 센터 세우고 호텔 세우고 뭐 거기가 텅텅 비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그게 거야? 뭔 상관이냐고. 지들 완공됐을 때쯤에 살아남아 있을 애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나이가 그냥 그 예산을 따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세상에. 그래서 너무 충격과 공포인데? 스가는 이제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니카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행 그 트래블에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해주니까 돈은 돌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있는 사람들 먹이는데 부담이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늘어나잖아. 이제 막 2,000명도 넘고 막 이렇게 되고 거의 뭐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스가는 왜 아무 조치를 안 하냐? 그리고 지자체가 얘기하니까 야 니들이 알아서 좀 잘 정리해봐봐. 그런 건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지. 이러면서 지자체 애들 뭐 저런 놈이 총리라고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내년도에 보기로 했던 정산을 안 보고 차라리 지금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 조기 총선에서 정산을 보자. 아니 이 새끼들이 3개월 앉혀놓고 나를 조기 총선에서 쫓아내려 그래? 스가 빠기던 거죠. 그래서 스가가 가진 게 뭡니까? 정보 아니야 정보. 내가 니들 가방 들어주면서 그냥 가방만 들어줬겠니? 가방 안에 뭐 들었는지 뭐 받았는지 내가 다 안다 이거지. 그걸 다 한 부씩 다 꿍쳐놨어 미리. 그 20년 정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꺼낸 겁니다. 왜? 저도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다칠 건 안 돼. 그렇지. 야. 그렇지. 저도 연관돼 있는 건 안 돼. 아. 확실하게 아베만 보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꺼낸 게 벚꽃을 보는 모임인 거예요. 벚꽃을 보는 모임의 이거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들 유공자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나 핵심 인사들을 국가가 초청해서 벚꽃을 보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도쿄의 공원에서 벚꽃을 봐요 함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초청받는 사람이 아베가 되기 시작하면서 2,000명씩 오던 게 18,000명까지 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문제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했다기보다 아베한테 정치 자금을 냈거나 지역구에서 일했던 사람들, 자기 당원들, 친한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남발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이해 충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전야제를 하잖아요. 근데 아베는 뭐라고 얘기냐면 엄마가 무슨 말씀을 이분들 다 자기 참가비 내고 왔다고. 회비 5만 원씩 걷어서 왔어요. 근데 반값하고 밥값이 10만 원이 넘어. 그 기본적으로 돈이 벼. 그래서 그 돈 누가 냈어요? 호텔이요. 호텔이 그냥 줬어요. 네. 호텔이 싸게 해줬어요. 갑자기 네.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었나 보죠 호텔이. 그래서 돈을 안 벌고. 네. 그거와 관련된 그럼 초청장이랑 당연히 영수증 좀 내놔봐요. 없죠. 우린 다 없앴죠 그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가 국회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어요 했는데 스가가 여기 있는데. 국회 안에서 확인된 결과로 있는데 왜? 그건 국가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보관하고 있거든. 명단을 보니까 18,000명까지도 왔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텔에 투숙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중에 일부는 호텔에 영수증 처음에 호텔이 영수증 없다고 안 내놔요.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랬는데 호텔 영수증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 검사청으로 넘어갔어요. 아이고. 무려 1억 원 가까운 돈을 몇 년에 걸쳐서 대납을 한 게 드러났고 호텔 측이 대납을 한 그 돈을 지급했던 아베의 선거사무소 비서가 검찰에 끌려가서 자백을 당하고 맙니다. 자백을 당하는군요. 일본은
일단 잡아다가 자백을 시키면 그게 바로 유죄로 선고되는 이른바 99% 유죄 성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그냥 못 나와. 끝난 그래서 거지. 들어가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도 똑같이 취급하다가 일본이 완전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사법제도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고. 그러니까 별건으로 해서 계속 수사하고 변호인도 못 만나게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잡아놓고 물은 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인데? 잠깐만. 너무 지금 일본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왜 얘기 자꾸 아니죠? 우리나라 검찰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네. CIA 그린벨의 요원 불러갖고 탈출한 거 아니야 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까니까 저 입을 막아라 막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엔이 야 인권이 잘못했네. 일본의 사법제도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스가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겁나 기분 나쁜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거고 올림픽도 알고 보니까 다 뭉개놓은 거야. 근데 이 모든 책임을 스가한테 보고 물러나면 자기가 다시 집권하겠다. 스가가 빡이 돈 거니까 이걸 터트린 거죠. 그래서 실제 소환을 얘기를 했어요. 소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베가 소환에 응한다고 하면 이건 바로 구속입니다. 현장에서. 왜? 아베도 특수부가 조지면 되거든.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여론이야, 여론. 여론. 요미우리가 아베를 비난하면서 이번에 가면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사설을 써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해명을 하든지 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거기도 여론조사는 돈 준 사람 맘대로 나와요. 근데 요미우리가 가지는 위상이 어떤 거죠? 일본에서? 보수의 적통인 거지. 조중동을 합쳐놓은 거지. 합쳐놓은 거예요? 일본 안에서는. 그 외에 되게 희한했던 게 상케이하고 요미우리는 또 달라요. 상케이는 아베 정부의 정책이 정부 공식 관계자가 얘기하기도 전에 상케이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거든요. 계속. 그리고 얘는 계속 빨아주는 거야. 요미우리는. 요미우리 독자가 전체 일본 신문 구독자의 70%라고 할 정도니까 아니 조중동도 합치면 70%인데 이걸 맞추나 얘네들이 숫자를? 아니 근데 그런 요미우리가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한 번도 아베를 씹어본 적이 없던 요미우리가 갑자기 씹기 시작했다는 거지. 아이고 그럼 돌아섰다는 거 끝났다는 건데? 끝났다는 거지. 동백아가씨님께서 요미우리와 조선은 무슨 관계냐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이란 조선일보겠죠. 뭔 관계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모자지간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에 다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폭로는 할 수 있다 쳐. 근데 여론이 아베를 옹호하지 않고 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야 아베 해도 너무했네. 이번에 감옥 보내야 되겠다는 의원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오호. 그러면 아베 총리 다시 아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일단은 조사는 일단 받으셔야 되는. 일단은 들어가서 아프셔야 된다는 거지. 진짜? 세상에. 그 전에 아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아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의 배경에 누가 있을까? 이거는 정보는 스가가 흘렸겠죠. 하지만 그렇죠. 이런 여론전과 의원들을 뒤에서 동일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걸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거예요. 니카이 도시히로가. 네. 지금 니카이가 사실상의 일본의 그 행정 외교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니카이가 여러 번 왔었죠. 네, 왔었고 우리나라에서 의원들 가면 다 니카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네. 되게 박지원 원장님 친하시다면서요? 아니 뭐 친했는데 이제 친해갖고 관저 한번 보냈더니 박지원이 연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 바람에 안녕 나 대망신을 왔죠. 당했죠. 나 네.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니카이는 여시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핵심 정치인 3명을 초대해가지고 이번에 가죠. 네, 이번에 가죠. 3분이 가죠. 김부겸, 이광재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김영춘? 네. 김영춘? 대단하지 않아요? 이 조합? 네. 대박. 여시대가 후원하는 정치 행사로 나카이 도시히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광재와 김부겸과 김영춘이 대표로 가서 뭔 얘기를 하지? 이것들이 거기 가서
이건 뭐 순수 민주당도 아니고 의원연합도 아니고 친노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애매하죠. 자, 애매합니다. 네, 아무튼 이마만큼 니카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당직을 안 맡고 20년 동안 간사장만 했잖아. 왜 그랬겠어? 내가 일일이 이 파벌 없는 국회의원들이랑 파벌에 있는 국회의원 내가 다 돈 주고 연결해주고 뒤 편히 봐주고 뭐하고 하면서 실질적인 의원 내각제 안에서의 모든 정치를 주물럭주물럭 해온 거였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아베보다도 큰 세력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도 했는데 언제나 2인자였다는 거지. 드디어 니카이가 칼을 뽑고 아소를 시켜가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를 스가를 시켜서. 내가 누구라 그랬니? 아소. 그래서 아소하고 아베를 동시에 담궈버리기 위해서 지금의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김부겸, 이광재, 김영춘. 니카이한테 이제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후원이 여시제야, 쌍.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시제는 홍석현 회장이 주축으로 앞으로 여시제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다음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지니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얘네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할 건데 얘네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일본하고 다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광준과 김영춘까지는 모르겠는데 김부겸이 거기 가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근데 사실 김부겸은 원래 여기까지만. 네. 네. 아무튼 이래서 이제 비정한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가도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스가가 지난 20년간의 24년간의 가방 못지 생활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그 가방 들어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가방을. 이 스가 요시히데가 평소에 인터뷰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도요토미 히데나가.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생입니다. 오. 형님의 가방 못지였어요. 아. 임진왜란 직전까지 형님의 가방 못지질을 하면서 형님의 어떤 그 일본 재패를 적극적으로 안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스가가 스스로 아베보다 6살인가 형인데 아베상 총리님 하면서 스스로 도요토미 히데나가를 자처해 왔다는 거야.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총리가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죠. 어허. 2인자는 싫어, 나도 이제 원탑 할래 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베가 뻔뻔하게 나와 이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막 아픈지 일주일, 아프다 그만해 일주일 지나서 막 신사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정치활동 재개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외교는 내가 하겠다는 등 뭐 이따위 짓거리들을 막 하니까 얘를 더 이상 놓고 가서는 차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안에서 이 기회에 아소와 아베를 아씨 형제를 네, 두 아들을 쳐내버리고 가장 강력한 실권을 발휘하고 있는 니카이하고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고통받는 일본의 경제와 일본 국민들의 문제가 이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경제는 완전히 쫄망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본 경제를 버티고 있는 거는 일본 정부에서 내주는 어마어마한 보조금들이에요. 현재 일본에 있는 이번 코로나로 직접 해서 망한 기업이 700개밖에 없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보조금 없이는 참 연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거냐? 이게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현재 아베에 있을 때처럼 달러를 막 찍어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그렇죠. 있죠. 네.
지금 환율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약달러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달러를 엔화를 추가로 찍어낸다 그러면 그 엔화를 갖고 결과적으로 달러를 사러 국제 외환 시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직접 뿌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달러로 이 돈을 밖으로 간다는 겁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마르고 달러가 달러의 가격이 훅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트럼프가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돼야 그렇죠. 달러를 좀 찍어볼 텐데. 그래서 바이든을 네. 겁나 응원하고 있고 지금 일본도 사실은 미국 주류 언론과 함께 바이든 쪽에 붙은 거죠. 찰싹.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돈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둘째는 방사능은 포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해양 방류라도 해서 지금 있는 문제를 그냥 조용히 덮어가고 싶어. 어민이 반대를 하든 뭐 한국이 반대를 하든 난 일단 풀 거야 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취한 건데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예요. 왜? 코로나로 인한 지금에 있는 상황을 통제를 못하면 일단 경제에도 문제가 되지만 관광 수입이 안 늘어나고요. 이건 실질적인 1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를 화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큰 문제. 내년에 올림픽을 7월에 어떻게든지 스가 이름으로 잘 치러가지고 이른바 그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발라놓은 손실 금액은 60조 원이 넘어서 이제 뭐 80조 원으로 눈땡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게 취소까지 돼버리면 그나마 반번 정도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일본 애들이 이 목을 메고 있는 게 백신인 겁니다. 왜 일본이 인구는 1억 2천만 밖에 없으면서 2억 5천만 병 이상의 백신을 저장을 하겠습니까? 자국 사람만 맞춰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2월달, 3월달 가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이 백신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안 맞힌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선수단, 그다음에 뭐 각종 선수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접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접종을 거부할 수가 있잖아. 난 싫어요. 라고 거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내놓은 새로운 법안이 전 국민한테 는 무료로 줄게. 플러스 알파. 부작용 생기면 국가가 다 치료해 줄게요. 일본 의료 체계 가지고 어쨌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게 고마운 법안 같잖아. 국가가 공짜로 주사도 놔주고 후유증 치료도 해준다니까. 근데 지금 있는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조건으로. 그렇죠. 근데 이 백신 부작용률이 15%예요. 그러니까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부작용 있잖아. 열이 오른다든지 팔이 붓는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거는 15%에 가까운데 그렇게 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백신 치료에 의한 후유증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해당 국가 니들이 책임져라는 조건을 걸고 이걸 강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국 인구의 2배분을 사들이고 있는 일본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투 캠페인을 계속 유지하고 일본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올림픽을 어떻게든 유치해가지고 이 돈을 돌려야만이 일본 경제와 나가이 도시히로가 차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니카이 도시히로. 나가이 아직도 안 나가이? 네. 니카이 도시히로가 앞으로 실질적인 실권을 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 국민 전체가 백신의 일종의 마루타 좋은 표현. 마루타로 지금 전락하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나는 진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순간? 뭐지? 얘들이 731 부대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이 업보를 무시 못하겠구나. 결국 그 업보를 받쳐서 자국민을 그런 식으로 마루타로 다 죽이겠구나. 와우. 백신 맞고 다 죽게 하겠습니까? 한 결국 15%만 죽겠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겠지, 일본이.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일본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도박은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어. 6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해가지고 자연 면역이 되지 않는 이상 일본 안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생기든 안 생기든 한 15%가 부작용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무조건 백신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돈도 다 대주고 후유증 있으면 치료도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맞자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화이자의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의 백신도 그렇고 다 영하 70도, 영하 20도 이상의 보존과 운송이 되어야만 이게 유통할 수 있는 백신들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애초에 이런 냉동 기술이나 운영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현재 갖고 있고 내년도까지 실용화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5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드는 유일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2억 5천만 개의 백신 중에 대한민국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백신 접종이고 나발이고. 아니면 뭐 아베간이라도 돌려 먹든가. 네. 그 뭘? 지네가 자랑하는 후지필름이 만든 부작용약. 네. 아베간밖에 없잖아요. 그걸 돌려먹고. 근데 그건 또 지들이 안 해. 그건 브라질보로 해보라고 시키고는 지들도 안 먹어.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는 거는 스가한테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정말 구차할 정도로 심지어는 왕위까지 왔을 때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걸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네가 먼저 상 엎었으니까 제대로 된 사과하고 네가 상 차려갖고 무릎 꿇고 공손히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겸상을 해줄 수 있어. 얘기는 그때 들어보자 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뭐 얘기를 오래 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단순하게 보여지는 스가와 아베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25년 동지들 간에 25년 친구들 간에 지금 준석이 칼빵 녹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렇네. 근데 이 칼빵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더라도 저 정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거냐? 불가하다는 거예요. 국민들과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져요. 얘네들의 희망은 백신밖에 없어. 근데 그 세 회사 백신 모두가 한국에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무슨 징용경 관련한 그 소송이라든지 이 자산 이 문제가 아니야. 더 다급해.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백신 생산, 관리, 유지, 운송 시스템, 냉동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제공을 받아야만이 내년도 접종을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2월달, 3월달부터. 그래야 4월, 5월달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올림픽이든 뭐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앞으로 2달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국운을 건 마지노선이라고. 와, 앞으로 참 얼마 안 남았네요, 다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한두 달 사이에 끝나네 진짜. 다 한두 달 안에 끝나는데 우리는 너무 느긋할 수 있는 거지. 왜? 우리는 K 방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K 방역을 인정하고 K 방역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디서 일본 따위가 26년 동안 망령으로 죽었어야 마땅한데 망령으로 살아있는 정치 좀비들 따위가 한국을 건드려 놓고 어영부영 미국이나 중국 힘에 업어가지고 없던 일로 이걸 돌리려 그러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해줘야 되죠? 푼돈? 푼돈? 인도적 의리? 인도적 의리? 응? 우리나라 해주면 뭐 이익이 있나요? 이걸 받아야죠. 일단 받아야 된다. 일단 칠광구하고 대마도는 돌려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마도.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침탈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배상 정도는 기본 옵션으로 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명문법화된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하고 제국주의를 돌리기 위한 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명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네.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스가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스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 1년이 아니네. 이제 한 9개월 남은 거네. 9개월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옛날에 너 구박했던, 가방 들라고 했던 아베랑, 저 아소랑 전부 이 기회에 담궈버려! 라고 응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매번 늘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